안녕하세요. 우스틴 주식입니다. 저번에 이어서 이제 2부 어도비 10K 부분을 보겠습니다. 5년 동안 매출은 2.3배 증가해서 작년 말 현재 11빌리언을 기록하고 순수익도 4.7배 증가해서 2.9빌리언에 달합니다. 자산도 1.8배 증가해서 21빌리언을 기록하였습니다. 부채 부분을 간단히 보면 2010년에 발행한 사채는 5% 정도 되고 그 뒤에 발행된 2015년의 것도 3.25%, 2020년에 발행된 것도 2% 정도 됩니다. 보시다시피 만기가 길어질수록 이율도 약간 높아집니다. 3년 만기는 1.7%에서 20년짜리는 2.3%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저금리를 틈타서 사채 발행을 많이 했고 이자 비용이 이전 대비해서 많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가 상승의 하나가 원인이 되었다는 것도 알아두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출의 퍼센테이지를 보면 89% 서브스크립션이 차지하며 그 비율도 2017년 84%에서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역시 제품 매출은 6%로 감소를 해서 사스 기업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체 매출도 2017년 대비 2년 동안 24% 증가를 했습니다. 세그먼트로 나눠보면 디지털 미디어 부분이 약 70%, 디지털 익스피리언스 쪽이 약 28%, 퍼블리싱 부분이 2%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용을 살펴보면 서브스크립션 부분의 지출, 즉 원가는 50%나 늘었다고 해도 매출의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서비스와 서포트 부분의 매출이 4% 정도를 차지해서 우수한 사업성도 볼 수 있습니다. 오퍼레이팅 관련 비용을 보면 연구 개발비로 17%를 사용하고 세일즈 마케팅이 29%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고 일반 관리비가 8% 정도, 감가상각도 2% 정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 마케토 합병도 의미 있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현금 흐름을 보면 4.4빌리언을 영업으로 벌어들였으며 2017년 대비 1.5배 증가했습니다. 인베스팅으로는 446밀리언을 지출하고 있으며 파이낸싱으로 2.9빌리언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산을 보면 작년 대비 11% 증가를 하여서 21빌리언 정도를 이루었으며 안전성의 척도인 유동성 비율 커런 애시트를 커런 라이어빌리티로 나누면 79%로 안정적이며 부채를 자본으로 나눈 부채 비율도 97%로 상당히 안정적인 편입니다. 10Q를 보겠습니다. 2020년 올해 9개월간의 내역을 보겠습니다. 총 수입이 작년 대비 5.4% 증가, 그로스 프라핏 즉 매출 총이익은 17% 증가, 총 영업이익은 31% 증가를 하였습니다. 사스 기업이라 그런지 조금만 매출이 늘어도 상대적으로 이익은 많이 늘어남을 알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채권의 이자율이 낮아져서 총 이자 비용은 작년 대비 26%가 감소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올해 순이익은 40%나 성장을 보입니다. 이 화면에서 위표는 3개월간의 결과이고 아래표는 9개월간의 결과입니다. 매출 총이익이 각 부문별로 거의 변화가 없어 안정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역별 매출을 보면 미국 부분이 58%, 유럽 쪽이 26%, 아시아 쪽이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개월간 부문별 매출을 보면 작년 대비 디지털 미디어 부분은 22% 증가, 디지털 익스피리언스 부분은 12% 증가, 퍼블리싱은 17%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경쟁자들 중 아비드와 오토데스크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단연 어도브가 5년간 5배에 가까운 성장을 보였고 오토데스크도 3배가 넘는 성장을 보였으며 아비드는 1.08배의 성장에 그쳤습니다. 참고로 아비드는 어도비와 비슷한 디지털 영상 관련 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매출을 보면 어도비가 11빌리언으로 압도적이고 오토데스크는 3.3빌리언, 아비드는 249밀리언으로 규모가 굉장히 작습니다. 어도비는 완전한 우상향인 반면 아비드는 완전한 우하향 곡선을 보여줍니다. 어도비의 인컴 역시 우상향으로 직선을 보여주며 오토데스크는 2016년에 구독경제 서비스로 변화를 보인 후에 매출이 감소를 하다가 2019년 이후 기록적인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소프트웨어 구독의 경제화는 이렇게 대세가 되어 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자산과 부채를 보면 어도비는 21빌리언의 자산과 10빌리언의 부채로 안정적이며 오토데스크는 자산과 부채가 6빌리언가량으로 자본이 거의 없습니다. 아비드는 자산보다 오히려 부채가 많은 상황입니다.
이런 기업은 제 기준으로 본다면 탁월한 기술이 있어도 투자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캐시플로우를 보면 어도비는 오퍼레이팅으로 4빌리언을 벌어들이고 있고 투자로는 0.5빌리언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오토데스크는 영업 현금 흐름이 급상승세를 보이면서 1.4빌리언을 벌어들이고 있고 투자는 올해 상대적으로 적은 57밀리언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만 본다면 내년 오토데스크의 성장이 기대됩니다. 마진율을 보면 어도비는 영업이익률이 29%, ROE가 28%로 상당히 좋습니다. 오토데스크는 10%대의 영업이익률을 보이면서 자본이 마이너스이어서 의미를 둘 만한 값이 안 나옵니다. 아비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도비는 별 4개 반을 주었습니다. 성장성을 보면 별 5으로 5년간 매출이 4.7배 성장하였고 올해 9개월간 수익률이 40%로 늘은 점, 또 많은 인수합병이 성공적이었던 점을 들었고 안정성으로 별 5을 주었습니다. 유동비율이 79%, 부채 비율이 97%인 점을 들었으며 리스크는 디지털 세상으로 급변하고 경쟁이 심화한다는 점을 들었으며 가격 지표로는 PER 62, PBR 22.65, PSR 18.66으로 별 3을 주었습니다. 경쟁 우위로는 별 4을 주었고 다양한 제품군이 많은 점, 높은 마켓시어를 가지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마케팅 등 관련 업체 인수합병으로 자사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간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스틴 주식이었습니다.